누가 과연 붉은 글씨를 피할 수 있을까? 현역가왕 시즌3 4회차 데스매치가 시작되면서 스튜디오는 다시 한번 숨막히는 긴장감에 잠겼다. 이번 회차는 1일 맞대결 구성으로 진행되는데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 번의 흔들림도 용납되지 않는다. 무대가 끝나는 순간 누군가는 살아남고 누군가는 탈락이라는 붉은 글씨가 적힌 카드와 함께 스포트라이트에서 내려가야 한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들이 직접 꼽은 승리 후보 터피7이 공개되었다.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과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다. 참가자들의 실력이 고르게 높은 데다 장르 폭도 넓고 전술적으로 접근하는 참가자까지 등장했다. 시즌 초반부터 실력만으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을 정도였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톱7 리스트였다. 이 명단에 오른 참가자들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감정선 무대의 장악력 전략곡 선택 센스까지 종합 능력치가 높게 평가된 인물들이다. 먼저 7위로 꼽힌 인물은 해리다. 해리는 예선 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지만 데스매치 예고 영상이 공개된 후 상황이 달라졌다. 그녀의 가장 큰 무기는 섬세함과 잔상이다. 곡 자체를 폭발시키는 타입은 아니지만 노래의 마지막 줄을 붙잡아 감성을 남기는 방식으로 관객의 여운을 가져가는 스타일이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높이 평가했다. 다만 단점은 역시 성량과 밀도. 상대가 강력한 발라드나 락을 들고 나올 경우 감성이 묻힐 가능성은 존재한다. 하지만 데스매치라는 환경에서는 의외의 조합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해리의 생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유이는 시즌 내내 차근차근 올라오고 있는 민재가 이름을 올렸다. 민재는 일명 탄성 보컬로 불리는데 특유의 맑고 가벼운 음색이 청량감을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예고 영상에서는 템포감 있는 곡을 선택해 무대를 장악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방식이 성공할 경우 관객 반응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산만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전문가들이 민재를 톱7에 올린 이유는 기술적 안정성과 더불어 곡 선택의 유연성을 높이 본 것이다. 5위는 등장만으로 분위기를 바꿔버리는 존재 윤태다. 윤태는 장르적으로는 재즈 기반 보컬리스트지만 예선에서 보여준 스캑과 프레이징은 전문가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재즈는 대중 프로그램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장르이지만 윤태는 이를 자신만의 언어로 바꿔냈다. 문제는 데스매치라는 구조가 즉흥성보다는 완성도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만약 편곡을 과하게 가져가거나 즉흥 비중을 높일 경우 심사위원에게 애매한 인상을 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위에 오른 이유는 윤태만의 무대 해석 능력이 다른 참가자들에게 없는 차별성이기 때문이다. 이제 4위로 넘어간다. 4위는 시즌 초반 가장 화제를 끌었던 참가자 중 한 명인 지안이다. 지안은 일명 스토리 보컬로 평가된다. 그가 노래를 부르는 방식은 곡을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장면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예선에서 선보인 곡에서는 후렴 이전의 브릿지 구간에서 숨을 멈추게 만드는 감정의 간격을 연출했다. 이런 방식은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에게 강렬한 잔상을 남긴다. 그렇지만 지안에게도 리스크는 있었다. 감정의 밀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무대에서의 체력 소모가 커진다는 점. 데스매치에서는 과한 감정 몰입이 오히려 음정 흔들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의 파트 1, 마지막 인물인 3위는 초반부터 강력한 후보로 거론되어 온 라온이다. 라온은 시즌 전체에서 가장 안정적인 기술적 밸런스를 가진 참가자로 꼽힌다. 음정 박자, 호흡, 발음, 음색 감정선 어느 하나 튀지 않고 고르게 구성되어 있다. 전문가들이 라온에게서 높게 본 부분은 바로 이 균형감이다. 대부분의 참가자는 특정한 능력을 무기로 가져오지만 라온은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타입이다. 다만 문제는 바로 이 완성도가 때로는 안정적이지만 임팩트 부족이라는 평가로 이어진다는 점. 데스매치는 결국 상대와 비교되는 싸움이다. 이 지점이 라온이 넘어야 할 벽이다. 이제 남은 인물은 단 톱2. 현장 분위기를 뒤집는 폭발력 있는 두 사람이다.
누가 붉은 글씨를 피하고 누가 다음 회차를 향해 살아남게 될까? 이제 남은 후보는 단 3명. 전문가들이 실제로 이름을 올리면서 이 셋이 프로그램 판도를 완전히 흔들 것이라고 말한 그룹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곧바로 2위가 등장한다. 2위는 바로 세연이다. 세연은 일명 전술형 보컬리스트로 불린다. 그의 무대는 감정도 기술도 연출도 하나의 설계도처럼 움직인다. 예선에서 세연이 보여준 무대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출하듯 컷과 컷이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후반부에서 호흡을 가볍게 눌러주며 감정을 조절하는 방식은 흔히 볼 수 없는 접근이었다. 이 방식은 관객이 따라오게 만들고 심사위원의 시선을 통제한다. 세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곡 선택의 정확성이다. 그는 본인에게 유리한 곡만 고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취약할 곡을 고르는 능력까지 갖췄다. 이번 데스매치 예고에서도 세연은 감성 기반 발라드를 준비했는데 이는 상대가 고음에 강한 타입일 때 정면 승부를 회피하는 전략적 선택일 가능성이 크다. 전문가들이 세연을 2위로 올린 이유는 이 냉철한 계산력 때문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전술형 보컬은 감정 과잉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관객에게 진짜 공명을 남기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데스매치의 심사 기준이 기술에서 감정으로 넘어가는 순간 전술형 보컬은 불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2위라는 건 지금 이 시즌 구조에서 전략이 곧 생존이라는 걸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1위의 이름이 밝혀진다. 전문가 7명이 모두 이름을 올린 인물. 현장 미공개 리허설만으로도 이미 소문이 돌았던 인물. 스튜디오에서도 저 사람은 이미 결승을 준비하고 있다 라는 평가가 나온 인물. 그 이름은 바로 하린이다. 하린은 흔히 말하는 폭발형 보컬이다. 그의 음색은 감정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고음에서도 깨지지 않으며 동시에 질감이 살아있다. 많은 참가자가 감정을 밀어넣으면서 음색을 희생하지만 하린은 감정과 음색을 동시에 유지한다. 이 능력은 타고난 생리적 구조와 오랜 트레이닝이 합쳐져야만 나온다는 평가가 많다. 게다가 하린은 단순히 고음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고음을 사용한다. 이 차이는 매우 크다. 고음을 내는 건 힘으로 가능하지만 고음을 사용하는 건 의도로만 가능하다. 예선 무대에서 하린은 후렴 마지막 라인을 고음으로 폭발시키는 대신 피아노 라인과 함께 미세하게 눌러서 마무리했다. 그 장면에서 심사위원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이건 실수나 본능이 아니라 의도된 제동이었다. 전문가들이 하린을 1위로 올린 진짜 이유는 그 완성도 외에도 또 하나가 있다. 바로 무대 장악력이다. 하린의 무대에서는 흔한 보컬리스트의 손 제스처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는 공간을 사용하고 조명을 타고 카메라의 타이밍을 이해한다. 이건 오디션 참가자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퍼포머의 영역이다. 데스매치에서 이런 타입은 매우 강하다. 상대가 고음을 쓰든 감성을 밀든 템포를 걸든 하린은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다. 이 주도권 싸움이 바로 데스매치의 본질이다. 전문가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다. 하린이 무대를 올라오는 순간 상대는 이미 패배를 걱정해야 한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제작진이 공개한 비하인드 영상에서도 다른 참가자들이 하린의 무대를 모니터링하며 긴장하는 장면이 잡혔다. 심지어 한 참가자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하린은 저희끼리도 보스전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쯤 되면 1위 선정 이유는 명확하다. 기술 팔수, 감정, 리엇, 무대, 전략, 별러 존재감. 이 5 요소가 동시에 높은 레벨에 자리하는 참가자는 흔치 않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다. 탑7은 공개되었고 판도는 드러났다.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다. 데스매치는 한 번의 무대에서 모든 것이 바뀌는 시스템이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과연 누가 붉은 글씨를 피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누가 살아남아 다음 무대로 올라갈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곧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방송을 통해 공개될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훨씬 더 짜릿할 것이다.